네, 문제를 먼저 읽어보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2차 방정식이 있고 이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 그리고 그 허근의 세제곱은 실수가 될 때 이를 만족하는 두 실수 A의 곱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꽤나 오래된 아주 고전적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3차 방정식의 구조적인 특징을 이용하는 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을 이용한 풀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어렵지는 않은데 손이 좀 고생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아주 단순하게 풀 수 있지만 원리를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그 기본 지식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차 방정식의 허근 중에 하나를 알파라고 하면 알파의 세제곱이 어떤 실수가 된다고 했죠. 근데 그 실수를 그냥 P라고 합시다. P.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식의 의미는 뭐냐면 x의 세제곱은 P라고 하는 바로 이 3차 방정식의 해 중에 하나가 허근 알파가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2차 방정식의 해임과 동시에 바로 이러한 3차 방정식의 해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특수한 꼴의 3차 방정식은요, 무조건 실근 하나를 갖게 되고 나머지 근 두 개는 허근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두 개의 허근은 이제 켤레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녀석의 근 중에 실근을 K라고 합시다. K. 그리고 허근 두 개를 하나는 알파, 하나는 알파의 켤레,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근데 얘네들이 근이기 때문에 알파를 세제곱해도 P가 되고 알파의 켤레를 세제곱해도 P가 되듯이 이 K를 세제곱해도 P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를 다시 한번 보시죠. 어떤 3차 방정식, 다음과 같은 3차 방정식 x의 세제곱은 어떤 실수라는 이러한 3차 방정식의 세근은 실근 하나에 허근 두 개를 갖게 된다. 근데 두 허근은 반드시 켤레인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 지식인 겁니다. 그런데 K가 바로 이 3차 방정식의 근 중에 실근이기 때문에 K를 대입해서 3승을 한 게 P잖아요. 그래서 이 P를 우리가 어떤 또 다른 실수 K의 세제곱꼴로 바꾸어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바로 여기 x의 세제곱은 P라는 방정식을 x의 세제곱은 K의 세제곱으로 일단 바꿔 쓰고 이것을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k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의 제곱은 0이라는 이러한 형태로 방정식을 바꿔서 쓸 수 있죠. 근데 이거의 근이 바로 이 부분 x-k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 k가 실근 하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2차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의 제곱은 0이라는 이러한 2차 방정식에서 허근 두 개를 갖게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알파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1차항의 개수를 제곱한 값이 상수하고 같아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야만 바로 이 허근 알파, 이 2차 방정식의 허근 알파를 3승을 내도 어떤 실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이해를 했으면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1차항의 개수를 제곱한 것이 누구랑 같으면 된다? 네, 상수항이랑 같으면 그걸로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3a 제곱이 상수항이 1차항의 개수를 제곱한 것과 같으면 만족을 하니까 조건을 이것을 그대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 바로 9a 제곱 플러스 15a 플러스 2는 0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실수 a의 곱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고 이것을 만족하는 a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근의 곱이 바로 9분의 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두 개의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허근 알파를 여기다 대입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1차 이하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주게 되면 알파의 제곱은 3a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3a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리고 이 식의 양변에 동시에 알파를 한 번 더 곱해주게 되면 좌변은 알파의 세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우변은 3a 플러스 2 알파의 제곱 3a 마이너스 2 알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알파의 제곱이 얘와 같기 때문에 알파 제곱 대신에 이 부분을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바로 알파에 관한
1차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부분이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허수 부분은 0이고 허수 부분이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알파의 개수가 모조리 0이 되도록 하는 a를 우리가 이제 구하면 되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되면 알파의 개수가 바로 9a제곱 플러스 15a 플러스 2는 0, 아니 2와 같이 나와서 이 부분이 바로 알파의 개수, 이 부분이 뭐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 라고 해서 문제를 똑같이 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방금 전에 문제하고 거의 비슷한 문제 하나 더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3p는 0의 근이 허근이고, 그 허근의 세제곱이 실수일 때 0이 아닌 실수 p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이러한 2차 방정식의 근 중에 허근을 세제곱에서 실수가 되도록 하게 하려면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된다? 상수항이 바로 1차항의 개수의 제곱과 같아야 한다. 즉 1차항의 개수를 제곱을 한 것이 상수항과 같아야만 한다. 여기서 이제 0이 아닌 실수 p라고 있기 때문에 양변을 p로 바로 나눠버리면 p는 3이란 걸 알 수 있는 것이죠.